때로는 모르고 사는 것도 좋을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저와 제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좀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만나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좀 있는 편인지라 연애를 하다 보니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오게 되었어요. 서로 이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나 했었는데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는데요. 연애를 하면서 종종 예비 시아버지하고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기도 하며 또 영화를 보는 날도 있었어요. 옛날 분답지 않게 세련되신 분이라 저도 좋았었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 한 번도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인가 예비 남편이 그게 신경 쓰여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요즘은 한쪽만 부모님이 계신 게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고 또 무슨 흠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비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딱 보기에도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던 거죠. 연애하는 중간에는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 하면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비 남편에게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죠. 이혼을 하신 건지 사별을 하신 건지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큰맘 먹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한 건 아니었고 별거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중학교 입학하는 시즌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시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만 둘이서 서울로 상경을 했었다 해요. 그 당시에 예비 시아버지는 지방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셨었다 하는데요. 그래서 나름 금전에 대한 부담 없이 서울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해요. 그렇게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 되니 혹시나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건 아닐까 했었다는데 그것도 아니었대요. 지금까지 아예 따로 살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요. 듣다 보니 궁금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두 분은 사이가 좋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다시 안 합치시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아무래도 두 분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 내가 기억을 하는 동안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원래도 성격이 약간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이시라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 예비 시아버지가 이 성격 때문에 아주 징글징글해서 넌더리가 나 있는 상태라 해요. 두 분이 모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예비 시어머니가 내내들들 볶는 일이 더 많이 있었다 하는데요. 지금도 잠잠하다 싶을 때에는 한 번씩 예비 시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쫓아가 난리를 피우곤 한다는데요. 주로 돈 달라는 이야기였다 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래도 명절 같은 날에는 가족이니까 하는 이유로 참고 만나신다 하는데요. 이미 별거 하신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조론했다 봐도 무방하다네요. 이야기하면서도 내심 싫은 표정을 하고 있기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 엄마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했었어요.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나 했더니 예비 남편 역시 예비 시어머니랑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더라고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내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계속 들들볶고 괴롭힐 정도로 피곤한 사람이라 해요. 평소에도 교육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는데 예비 남편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해요. 그 당시에 정말 비싸다 하는 서울대 개인과외는 기본이었고 학교 친구들이 햄버거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 해도 예비 남편은 잠자코 독서실로 가야만 했었다네요. 그래도 나름 고3까지는 참을만 했다 하는데요. 문제는 고3 때였다 해요. 그 당시에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가 쉽게 되지 않았었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모의고사 점수가 살짝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데요. 하지만 심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평소 90점이었다 하면 그날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88점 정도 맞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간소한 차이 때문에 노발대발 하시면서 밥도 주지 않으시고 내내 방에서 공부나 하라며 안에 가두셨다 하더라고요.
네가 하는 건 공부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게 사람이냐? 아유,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의대에 가는 건 어려웠었어요. 성적 미달이 원인이었죠. 물론 평소에도 그 정도 대학에 갈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거의 강요에 가깝게 가라 했으니 과하게 높은 목표만 보다가 결국 전부 떨어지고 만 건데요. 예상은 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 반응은 예비 남편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었다네요. 너 같은 구제불능은 내 평생 처음 본다. 내가 너한테 허비한 시간 어떻게 물어낼 거야? 내가 공부만 하랬잖아. 6년 동안 꼬박꼬박 그거 하나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해서는 여태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시지 그런 거 하나 없으신 분이라 해요. 예비 남편 또한 그런 모습에 지쳐서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예비 남편이 예상하기에는 예비 시부 역시 그런 예비 시모의 모습을 알고 있어 다시 합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의대 합격 못한 자기 아들을 찬밥 취급하며 살아오시다. 예비 남편이 회계사 합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알려드리니까 그때부터 또 엄청 들러붙었다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아는 척도 하지 말라 하셨었는데 갑자기 회계사 합격 이후부터는 여기저기 친구 모임에 갑자기 데리고 나가신다거나 데리러 오라 부르시고는 친구분들 앞에서 아들이 회계사 됐다며 엄청나게 자랑을 하셨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더더욱 질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시모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예비 남편은 이런 예비 시모의 면모 때문에 제가 결혼을 망설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에게 이런 일로 힘들게 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도 따로 만나볼 필요도 없고 그냥 상견례 할 때 잠깐 보기만 하면 돼. 내가 다 말씀드릴 거야. 결혼한 다음에도 시댁에 가게 될 일 하나 없어. 명절날에도 나만 갈게.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혼주석에 앉아 계실 분인데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맞다고 느꼈었는데요. 예비 남편 말을 듣고 난 후에 솔직히 예비 시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지만요. 그렇다 해서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한 번은 뵙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는 우리 친정에서 하는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과일 농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하게는 아빠가 과일 농사를 하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 일 도와드린다 하시면서 과일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가끔은 직접 트럭에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시는데요. 인사드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엄마 아빠가 특별하게 엄선해서 골라준 과일을 들고 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분위기가 엄청 싸한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웃음기 하나 없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름도 묻지 않으시고 대뜸 직업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남편 회사 데스크 직원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제 직업을 들으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가족은 그럼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시어머니 될 뿐이니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어필해봤어요. 저희 부모님 경기도에서 과수원 크게 하고 계세요. 저기 포천 쪽에서요. 이 과일도 저희 부모님이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난 원래 백화점 과일밖에는 안 먹어서 말이다.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뭐 안 되면 옆주에 좀 나눠주지. 어쨌든 고맙다. 이러는데 말과 다르게 표정을 보니 조금도 고마워 보이지 않는 거 있죠. 마음에 안 드시나 했었는데 제가 가져온 과일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셨었어요. 솔직히 이때부터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이니까 내가 넘어가자 싶어 말대꾸 하나 하지 않고 입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대놓고 제가 앞에 있는데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들, 넌 꼭 이런 거랑 결혼을 해야 하겠네. 예비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하더니 바로 벌떡 일어나 화를 내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마웠었어요. 엄마, 며느리들 애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거라니. 그게 할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대체? 얘가 왜 이렇게 화를 해? 너도 참 이상하다. 아이 맞잖아. 왜 결혼을 해도 이런 거랑 하냐는 거야. 이럴 거면 뭐하러 해? 난 네가 결혼을 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애랑 하게 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얘는 숨겨놓은 금강산이라도 있다니? 도대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애랑 왜 결혼을 해? 결혼을 무슨 돈이나 직업을 보고 하는 거야? 왜 항상 엄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해? 그런 게 도대체 왜 중요해? 내가 그러면 쥐뿔도 없는 애한테 너를 춘가 보내려고 여태까지 뼈 빠지게 키운 줄 알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키워줬으면 적어도 그 급에 맞는 애를 만나야 할 거 아니야. 별 같지도 않은 애랑. 아휴, 진짜 최악의 자리였어요. 예비 시모는 심드렁해하지. 예비 남편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지.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 하니까 입 꾹 닫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저 스스로를 탓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돈이라도 넉넉하게 모아놓았으면 떵떵거리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싶어 눈물이 날 뻔했다니까요. 예비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다 저를 보고선 이딴 곳에 1분 1초도 있기 싫다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저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진짜 바보같이 거기다 예비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비싼 가디건을 두고 온 거예요. 참아버릴 수 없어서 가지러 가야겠다 싶었었는데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일단 다시 가서 가져오자 싶어 다시 예비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 쪽으로 갔어요. 지상 주차장에 일단 차를 세워놓고 그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비 시모랑 혹시나 싸울까 걱정이 되어 당신은 여기 있어라 하고 혼자 그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차에서 나와 걸어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품에 뭔가 안고 있었는데 일단 가까이 가보자 싶어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지고 온 과일이었는데 그걸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통째로 버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느끼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옆을 쳐다보니 제가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왜 네가 여기 있어? 하는 얼굴로요. 저는 진짜 파혼을 하게 된다 해도 이 꼴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게 되어버렸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어머, 아우 깜짝이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리고 이건 네가 낳아준 거니까 이제는 내 거잖니. 내가 먹기 싫어 안 먹게도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딴 걸 가져와 놓고 먹으라고? 너야말로 양심 있는 거니? 그건 저희 엄마 아빠가 힘들게 기른 과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취급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애초에 나는 백화점 과일이 아니면 안 먹는 걸 내 아들이 말도 안 해주든. 네가 센스가 없는 거겠지, 센스가. 이런 걸 첫 만남에 가지고 오고. 결국 버리려던 걸 바로 빼앗아 왔어요. 한바탕 싸우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키우신 과일을 그렇게 취급하는 걸 보고 눈물이 먼저 나려는 거 있죠. 너무나 속상했어요. 됐어요. 이 귀한 과일 맛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느니 차라리 제가 먹고 말죠. 하면서 뺏어서 가져와 버렸어요. 가디건이고 뭐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 과일만 들고 차에 냅다 올라탔죠. 제가 타자마자 오니까 예비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고 예비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했어요. 내가 여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한테까지 그러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안 되겠어.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됐어. 아니야, 기다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비 시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더니 조만간 뵈러 간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일단락되나 싶었었는데 며칠 후에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고 온 예비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 있죠.
바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빼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서 말이에요. 예비 시아버지랑 이미 합의를 보고 왔다 하는데요. 예비 남편이 예비 시아버지에게 괜히 엄마 때문에 나랑 결혼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먼저 예비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다네요. 예비 남편 말로는 이제와 너 말고 누구와 결혼을 하냐며 차라리 포기를 해야 한다 하면 엄마가 결혼식에 오는 걸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고맙기도 했었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로지 그런 감정만 있는 건 또 아니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 마음이 복잡하다 싶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에게도 대충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무척 놀란 듯 하셨어요. 그래도 이해한다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예비 남편의 집안 상황이 전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 예비 남편 성품도 좋은 편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걸 높게 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비 남편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는 최선을 다해 잘 해주었거든요. 그런 게 쌓이게 되어 이렇게 무리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되나 했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배제한 채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역시 상견례가 아닌가 했었는데요. 저 역시 뒤늦게나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니 여태까지 걱정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날짜는 상견례 날 잡기로 하고 우리끼리 웨딩 박람회도 가보고 무료 드레스 투어 같은 것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온 전화인가 해서 받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는데 대뜸 받자마자 쌍욕을 내뱉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저번 일 때문에 작정하고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지? 너 어제 범인이? 아니, 갑자기 대뜸 전화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인구때 처먹은 년 같으니라고.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 껴. 너 때문이야. 다 알아. 이러는데 진짜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왜 이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뭐 해결이라도 해드리죠.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아이고, 이 여우 같은 여우 어디서 냈대.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용돈 주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내 돈을 가르치 니가. 어쩐지.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아들 돈 노리고 꼬신 거지 너. 내가 너 같은 애들을 잘 알아.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 가족 돈을 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용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이러는 거였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이 생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앞뒤 사정 모르고 예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다뇨.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말고는 없는데 뭔 소리야. 우리 아들한테 사주해서 내 용돈 뜯어내라 했겠지. 그거 아니고서 이럴 애도 없대도. 아예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런 돈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너 애초에 우리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라니까요. 너 진짜 두고 보자.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이러면서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니까 저도 정말 머리가 아파왔죠. 이때쯤 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아무리 별로라 해도 내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남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극복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나서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왔죠. 이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 아무리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 해도 망설여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내 팔자 내가 꾼다의 대표적인 예시가 나인 것만 같았죠. 혼자 끙끙 앓을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그냥 무시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하면서요. 물론 정말 그날 이후부터는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았었지만
제 기분이 불안하다 싶은 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 나누게 된 것도 이제 고작 한두 번 정도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언성 높여 싸우게 되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중요한 갈림길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되신다면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남편은 물론이고 예비 시댁까지 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했었어요. 만약 이때 잘못 선택해 나중에 평생 후회라도 하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창 고민을 하던 와중에 우리 가족이 예비 시아버지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신세길래 식사 자리 초대까지 하냐 하시겠지만 정말 큰일을 도와주셨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께서 우리 친정가족의 부탁을 받아 제 사촌 동생의 추천서를 써주었기 때문이에요. 특정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천서가 있어야만 했었거든요. 부탁을 드렸는데 선뜻 써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결과도 있어서 고마운 마음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로 한 거였어요. 지금 예비 남편과 결혼할지 말지 그걸 고민하는 건 둘째치고 별개로 이 일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는 이번 학기에 교수로서 연구년을 보내시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 계시는 중이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서 다른 교수들과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중이라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실에 계신다 했거든요. 그런 자리에 맞추어서 우리도 고급스러운 식사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서 청담동에 있는 유명한 일식집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예비 시아버지는 토요일에 출근을 하셔서 연구에 몰두하시는 편이라 연구실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 하셨었고, 저랑 예비 남편은 어제 연차를 내고 친정 엄마랑 같이 셋이서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과수원에 급한 일이 생기게 되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 저희 친정엄마만 식사 자리에 가시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밥만 먹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만나기 30분 전에 예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급격하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단 기다려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대요. 입도 못 열고 한참을 어두워하는 얼굴이라 왜 그런지 먼저 물어보았어요. 무슨 일 있어? 못 오신대?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갑자기 나랑 우리 엄마 눈치를 보길래 진짜 무슨 일 있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가 있었죠. 뭔가 우리에게 미안한 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지금 아빠 연구실이래. 근데 여기서 자기도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신대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그 용돈 사건 이후에 예비 시아버지 연구실까지 찾아가 소동을 피우던 예비 시어머니가 그 안에서 난리를 피우다가 우연치 않게 일정을 적어 놓았던 달력을 보게 되었대요. 거기에 예비 시아버지가 우리랑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라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걸 보게 된 거죠. 그걸 보곤 자기도 따라갈 거다 하시면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자기도 가족인데 왜 그런 중요한 자리에 끼우지 않냐는 둥,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둥 난리를 피우시는데 그 연구실이 예비 시아버지 혼자 계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교수님들도 있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더 소란을 피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 하면서 진정을 시켰다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남편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하게 된 거죠. 예비 시어머니도 정말 난리가 났다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자기만 쏙 빼놓고 갈 생각을 했느냐면서 말 그대로 난리를 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였다 해요. 당장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사돈 될 사람인데 엄마가 대놓고 싫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라고 와도 된다 말씀드리라 했어요. 엄마도 물론 여태까지 있던 예비 시모의 일에 대해 대충 말씀드려 아는 편이긴 한데 사위 될 사람의 엄마를 모질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 오시라 했죠. 제가 정말 이때로 시간을 돌린다면
아마 절대 못 오게 했을 거예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니까지 같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한테 한 거 생각하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들긴 하는데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옆에서 무안해 하시는 예비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분위기 좀 풀어야겠다 싶어 장난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희 엄마가 쏘는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은 마음 놓고 편하게 드세요. 하하하, 아유 그럼 그럴까요? 덕분은 맛있는 식사할 수 있겠네요. 아유 아니에요. 그때 저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식사 대접해야지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보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비 시아버지와 친정엄마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러든가 말든가 딴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곳에 무슨 처음 와보는 사람 마냥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보고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 곳이다 보니 정말 고급스러움 그 자체인 곳이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옆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달까요? 안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 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건가 싶었어요.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오는데 확실히 고급스러운 곳은 플레이팅도 신선도도 끝내주는구나 싶었어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온 요리를 예비 시어머니가 몇 점 드시더니 다시 우리를 힐끔힐끔 무시하는 눈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떼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어이구 없는 사정에 저희 수준 맞추느라 많이 고생하시네요. 용 쓰셨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번 달 내내 굶으셔야 하는 건 아닌지요? 뭐 물론 이 정도도 안 해주면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러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저희가 화낼 틈도 없이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남편이 벌떡 일어나 화를 내주더군요. 마치 자기가 대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애초에 이런 거 자주 먹는 사람과 사돈 내외를 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이런 식사를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좋다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정말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이 예비 남편이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딴 말 할 거면 가. 그러게 굳이 여기로 엄마가 왜 오는데? 아 누가 엄마 초대는 했어? 당신 정말 사돈들 분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는 못할 망정. 아니 왜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아니 왜 둘 다 또 난리야? 엄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왜 잘못을 해놓고 인정도 안 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게다가 꼭 이런 자리까지 쫓아왔어야 했어? 그러면 너는 이런 자리를 나 빼고 만드는 건 말이 된다 생각하니? 아 나도 엄연히 우리 식구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런 것도 못해주면 어떻게 우리한테 시집을 오겠어? 안 그래. 우리 집이 뭐라고 이런 걸 항상 먹어? 아, 당신도 이런 거 처음 먹어보면서 이딴 식으로 말할 거면 썩 나가라 하는데 점점 언성이 높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친정엄마가 먼저 나서서 말리시더라고요. 워낙 식당 자체가 고급스럽고 또 조용한 편이기도 해서 제 생각에도 서둘러 먹고 나가거나 혹은 여기서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게 정답이겠거니 생각했죠. 아유, 아니에요. 저희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식사 마저 하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겨우 진정돼서 다시 밥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더군요. 저도 처음 와볼 정도로 고급스러운 음식점이기도 했지만 자리가 영 이러니까 가시방석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식사가 끝나고 방에서 나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차하시는 거예요. 가방이랑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시는데 아무래도 지갑을 깜빡하셨나 했어요. 아이고야 어머나 아우 차에 지갑을 두고 왔나 보다.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주차장에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제가 자주 깜빡깜빡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이 그럼요. 아니면 같이 갔다 올까요? 이러면서 남편은 살갑게 우리 엄마를 챙겨주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여,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갑 두고 온 거 맞아요? 아예 안 챙겨온 거는 아니고요. 괜히 지갑 두고 온 척하면서 도망가고 우리한테 덤탱이 쓰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말을 어쩜 그렇게 하는지. 여태까지 참아왔던 저도 저 말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 사건 이후에 또 다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 저도 뚜껑이 열려 결국 예비 시어머니랑 언성 높여 싸우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판사판이다 싶었는데요. 엄마도 놀라셔서 왜 그러냐고 막 말리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두고 오셨다 했잖아요. 가지고 온다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 이러고 도망가야지 안 해주니가 어떻게 알아? 지금 저희 엄마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아, 기껏 대학 과일좀 갖다 파는 집안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식사를 대접하겠어? 내가 진작 눈치를 챘으니 망정이지. 하여간 내가 이래서 돈 없는 것들이랑은 상정도 하기 싫어. 그리고 넌 어떻게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어른한테 이렇게 대들지 말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기본인걸. 어떻게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카운터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나둘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고급스러운 식당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싸우는데 사실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 중에 우리 엄마를 아는 사람이 있던 거 있죠. 그 사람이 먼저 우리 엄마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어머, 아유, 장비서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그럼요,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고마워하시는 거 아시죠? 아까도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거 보셨다 하던데 사실이었네요. 불러섰는데 바빠서 못 드셨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계신 거 알았으면 저희가 먼저 인사를 하러 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 장비서라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자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장비서님이 먼저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도 이 상황을 지인에게 들켰다는 무안감에 얼굴이 빨개지셨고요. 아니, 아이고, 제가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저 잠시 차에 갔다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좀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아는 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셨으니 우리 엄마 속도 얼마나 쓰리시겠어요. 민망해하고 있는데 장비서님이 먼저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래도 저희가 계산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장님이 과일집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한턱 쏘고 싶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는데요. 카드 맡겨놓으셨으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여기 회장님 단골집이거든요. 아, 네? 아유,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유, 잘 아시잖아요. 과일은 항상 여기 것만 드시는 거. 게다가 저희 주시는 거 늘 신경 써서 챙겨주시는 거 저희도 다 압니다. 그래서 회장님들도 늘 고마워하시는 거고요. 하시는데 예비 시댁은 물론 저 역시 벙쪄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회장님이 방 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회장님과 회장님의 며느리까지 우리 엄마에게 살갑게 인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옷차림만 봐도 딱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엄마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 눈빛이 싹 바뀌는 거 있죠. 갑자기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분들은 누구시냐고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든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엄마가 민망한 표정으로 저희 사부인이세요 라고 소개를 하니까 회장님과 회장님의 며느님께서 사돈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며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를 했어요. 저도 자세한 건 이날 알게 되었는데 그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중견기업 회장님이셨죠. 명함을 보니까 당연히 돈 밝히는 우리 예비 시어머니 눈이 뒤집히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도 이 회사이죠. 저희 집 근처에 본사 있으시잖아요. 회사 건물이 어찌나 큰지 제가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차 한잔 같이 해도 되겠어요. 이러면서 유난 떨고 난리인 거예요. 어찌나 옆에서 말을 많이 하던지 오히려 저희 엄마와 회장님네가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니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철판 깔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회장님네 두 분이랑 인사가 끝나게 되고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붙기 시작했어요.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아까는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더니 이제는 찰싹부터 대화를 나누는 걸 보는데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 우리 과일만 10년 넘게 사주고 계시는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저런 사람들이 댁내 과일을 사냐면서 또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비 남편을 포함해서 예비 시댁에서는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엄마 아빠 사실 꽤 질 좋은 과일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과일도 물론 재배하는 중이시지만 레드 샤인머스켓처럼 다른 과일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희귀한 과일도 같이 다루는 중인데 거의 최상급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만 팔아도 싹 다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우리 과수원 과일을 먹겠다고 찾아오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부자라 불리는 회장, 사장, 기업 대표까지 아름아름 서로 정보 공유해가면서 이미 과일은 늘 우리 집 과수원에서 사가는 중이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기업 며느리, 부인들도 과일을 사가야 한다 할 때에는 늘 우리 걸로 사가곤 하신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 가서 굳이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았었던 거죠. 게다가 이게 크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당연히 백화점 납품 과일만을 좋다고 알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진짜 좋다고 하는 과일은 굳이 백화점 납품을 안 해도 된답니다. 우리 과수원에서 최상급으로 다루고 있는 과일은 이렇게 현지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더 하자가 커 싸게 팔아야 할 것 같다 하는 건 이제 우리 엄마가 트럭을 몰고 다니시면서 멀리 다니기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는 것 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 이후로 우리가 다시 보였는지 자꾸만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문자로 며느라가 잘 지내니 하면서 미래 사돈 댁과에 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문자가 오는데 솔직히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런 예비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 자체로도 너무 피곤하고 진짜 시어머니가 되셨을 때에는 감당을 할 수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변하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 존재만으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될 정도라면 이후에 제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로.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자기랑 결혼하게 되면 그분하고 싫어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거잖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그래야 할 텐데 나는 도저히 그 앞날들을 잘 지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헤어지지 말자. 우리 결혼도 약속했었잖아. 나 너 없이 어떻게 지내라고.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내가 최대한 안 마주치게 노력해볼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이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도 생각 정말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야. 힘들겠지만 서로를 위한 결정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예비 남편에게 솔직하게 헤어지고 싶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내 울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만하자 이야기하며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준비를 한 사이인데다 저희 친정 식구랑은 여행도 갔던 사이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헤어지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한숨을 쉬시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며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사실 안사돈을 생각하면 결혼을 안 시키고 싶은데 아휴 우리 사위가 너무 착하기도 하고 또 품성도 좋지 않니?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약해지는 거 있지.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너무 다행이기도 한데 엄마가 보기에는 사위에게도 못할 줄 같아서 너무 힘드네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런 시어머니하고 엮이게 될 일이 이제 없으니까 속 시원하다 싶으면서도 예비 남편을 떠올리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죠. 헤어지긴 했지만 저도 이제 와서 또 다시 누구를 어떻게 만나나 싶어 막막하기도 했고요. 이제와 또 누굴 다시 만나고 결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더 이상 힘들어 못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어차피 예비 남편과 같은 회사라 헤어지게 되고 나서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제가 차놓고서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한 저 사람이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니 예비 남편을 잊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고 소개팅이나 좀 해라 하는데 누굴 만날 마음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한 4달 정도 지났을까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나와달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를 잃어버릴 수는 없겠더라. 나 엄마하고 완전히 의절해버렸어. 다시 한번 우리 사이 생각해 줄 순 없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엄마인데. 부담 가지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 물론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네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거야. 오히려 큰 계기를 만들어준 너에게 고마워. 아무리 그래도 언젠간 마주하게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절대 우리 엄마 안 만나게 해줄게. 여태 그런 꼴 보게 해서 미안했어.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진심 어린 남편의 붙잡음에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그 이후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도 연락도 전혀 볼 일이 없었는데요. 남편에게는 이야기 꺼내면 알아서 했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예비 시아버지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상견례 같은 자리를 갖게 되었네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아버지는 아예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를 아예 떼어내기 위해 현재 이혼 소송까지 하고 계시다 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와 사이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도 있고 재산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복잡하다 보니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냐 생각하며 조론처럼 사셨다 하는데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까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확실하게 끊어내는 게 좋겠다 생각하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께도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사죄를 하셨죠. 우리 부모님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면목이 없다. 그때 저희 집안 위에서도 추천서까지 써주셨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면서 양가 집안이 서로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 난리도 아니었네요. 솔직히 언제 다시 연락이 오고 난리를 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럴 경우에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 해도 이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시아버지는 둘 수가 없겠구나 싶어 다시 한번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저는 우리 예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가 우리 예비 남편한테 한번 상처를 크게 주었으니 더 잘해야겠다 싶어하는 중이죠. 결혼하기 전에 미리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중인데 매일 아침마다 예비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도 차려주는 중이랍니다. 예비 남편이 자기 학창시절에는 따뜻한 밥상 한번 못 받아봤다 말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예비 남편을 들들 볶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엄마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구나 싶어요. 학창시절에도 내내 사온 음식만 주거나 아니면 용돈 주고 밥은 네가 알아서 사 먹으라고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집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 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당신만 아침밥을 차리냐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해주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하면서도 무척 기뻐해 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남편에게 잘하면서 이제는 둘만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보려 한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